메이저리그 14개 구단의 로컬 중계권을 가지고 운영하던 발리 스포츠의 모에서 다이아몬드 스포츠 그룹의 파산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면서 자칫하면 다음 시즌부터 많은 팀들의 로컬 중계가 중단되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샌디에고가 그렇죠. 발리 스포츠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던 14개 구단은 디트로이트, 에인절스, 애리조나, 애틀란타, 마이애미, 미네소타, 밀워키, 샌디에고, 세인루이스, 신시내티, 캔사스, 클리블랜드, 템파베이, 텍사스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워너미디어 디스커버리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던 피츠버그, 휴스턴,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계권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2025년에는 메이저리그 구단 중 절반 정도의 팀들은 TV 중계권으로 얻었던 엄청난 수입원이 사실상 없어질 수 있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몇 구단들은 선수들의 영입과 직결된 연봉 지출액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MLB 사무국은 다이아몬드로부터 2024 시즌 어떤 팀들의 중계가 가능하고 만약에 중계를 한다고 해도 풀 시즌 중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 MLB 사무국은 매달 다이아몬드 측에 이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발리 스포츠가 샌디에고와 애리조나의 로컬 중계를 포기하게 되면서 MLB가 나서 이 두 팀의 중계를 지역 케이블 방송국을 통해 끝까지 책임졌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워너미디어의 중계까지 합쳐 16개 구단까지 중계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샌디에고와 애리조나를 포함해 콜로라도도 아직까지 TV 중계권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발리와 계약이 종료되는 미네소타도 곧 이 팀들과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텍사스와 클리블랜드도 곧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다음 시즌은 아무것도 개런티가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9개 팀들도 2024 시즌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FA 시장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라는 의문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FA 시장에 쓸만한 선수들이 없는 것도 있지만 TV 중계권과 수익성이 보장된 빅 마켓 팀들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장 샌디에고 같은 경우 소토를 트레이드 시키면서 약 3천만 달러의 연봉을 줄이면서 팀의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하려는 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 우승팀 텍사스 같은 경우도 TV 중계권이 없어질 경우 다음 시즌만 약 1억 1천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두 시즌과 달리 조용한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오타니 영입 전쟁에서는 조기 후퇴를 하고 말았었죠. 미네소타의 경우도 21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 이후인데도 바로 연봉 지출액을 줄이려고 하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선발 투수 셰인 비버와 마무리 투수 에마뉴엘 클라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상태인데, 호세 라미레즈도 좀 내놓지 말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많은 팀들은 이미 불확실한 수입원에 대비해 재정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 팀들의 수입은 각 팀들의 지역별 수입,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나오는 매출, 그리고 수익 분배 제도인 레베뉴 쉐어링 풀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각 팀들의 지역별 수입, 즉 경기장 매출을 포함한 로컬 TV 중계권 등 구단의 수익이 차지하는데, 빅마켓 팀들과 스몰 마켓 팀들 간의 수입이 월등히 차이가 나면서 메이저리그 내에서 팀들 간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1997년에 MLB 사무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만든 센트럴 펀드, 즉 중앙기금을 시작으로 2006년에 선수 노조와 합의하에 30개 구단 모두 각 팀의 지역 연고지에서 발생한 수익의 약 34%를 공영기금으로 내놓고 균등하게 배분을 하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레베뉴 쉐어링 풀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탱킹을 하는 팀들도 나오고 하는 또 다른 부작용도 생기고 했지만요. 아무튼 이번 TV 중계권과 관련해 선수 노조 측과 에이전시들은 팀들이 TV 중계권을 이유로 선수들의 연봉을 줄이면서 팀의 수익을 높이려고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지역별 수익을 제외한 리그 전체 수익, 즉 전국 방송 중계권료,
MLB 네트워크 수익, 메이저리그 각종 상품 판매권 등 리그 전체 수익이 늘었고 또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레베뉴 쉐어링 풀에서 얻은 수익도 늘어났기 때문에 연봉이 줄어드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특히 이와 관련해 두 팀이 이번 오프시즌에 노조와 에이전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곧 중계권이 없어질 캔사시티와 이미 없어진 애리조나가 이번 오프시즌 가장 활발하게 선수 영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MLB 사무국이 원하는 것은 이르면 2025년까지 15개 이상의 구단의 중계권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2024 시즌은 MLB 사무국이 TV 중계권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팀들에게 80%의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팀들도 일단 원 수입의 60에서 80%만 커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게 몇 개의 팀에게 이런 딜을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MLB 사무국이 다이아몬드의 이번 시즌 TV 중계와 관련해 문의를 했다는 것이죠. 현재 파산 절차 중인 다이아몬드는 올해 안에 중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이미 NBA 중계권도 23-24 시즌 이후 포기를 선언한 상태고 곧 NHL과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MLB 같은 경우는 아직 채권자들과 어떤 식으로 채무를 해결을 할지가 결정이 안 난 상태라 한 시즌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이 다이아몬드의 투자를 통해 MLB, NBA 그리고 NHL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다이아몬드는 NBA와 NHL의 스트리밍권을 갖고 있지만 MLB 경기 스트리밍과 관련해서는 캔사스, 밀워키, 템파, 마이애미 그리고 디트로이트 이 5팀들에 대해서만 중계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항상 우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사람들이 있듯이 많은 메이저리그 팀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애틀은 워너미디어 디스커버리가 파산함에 따라 루츠 스포츠 네트워크를 100% 지배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역 중계료가 급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오타니와 이정우 선수도 포기하고 그냥 여러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키면서 약 4천만 달러의 연봉 지출액만 줄이고 선수 영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블레이크 스넬이 시애틀 지역 출신인데도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요. 시애틀도 현재 리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극적인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TV 중계사의 파산으로 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중계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이를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독점 중계를 하고 있는 케이블 TV 중계와 MLB TV 이외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독점 없이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중계를 볼 수 있는 옵션을 줄 수 있게 한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저스, 양키스, 매츠 그리고 보스턴 같은 팀들이 이런 방식에 동의를 해줄 것이냐인데 글쎄요. 아무튼 이번 일로 팀들의 TV 중계료의 원상 회복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겠죠. 이번 오프 시즌은 정말 여러모로 너무 조용합니다.